390번 글자. 움직일 동자죠. 옮기다, 흔들리다, 놀라다, 느끼다. 이 동자의 구성을 한번 보면 이 모습이 뭡니까?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와 힘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무거운 것을 힘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그러한 뜻들이 여기서 연상이 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보찜을 뒤에 이렇게 쥐고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은 쟁기예요. 또는 가래라고 했습니다. 즉 소전의 이 모습을 보고 푼 것이에요. 그 무거울 중자는 뭐냐면 동력 동자와 사람인자가 결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문에 무거울 중자라는 글자가 나와요. 사람이 어떤 보찜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찜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동력 동자예요. 동자는 원래 이 사방을 끈으로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이다. 이것이 어떤 보따리예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원래 동력 동자의 그 본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쪽이라는 의미는 없었을 테고 보따리라는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등에다가 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무겁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무거울 중자에다가 힘력자가 새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움직일 동자가 되는데, 그런데 근문이나 갑골문에는 이게 없어요. 전국시대 때에는 동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무거울 중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착받침이 있고 여기는 두인변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글자를 가지고 움직일 동자로 읽었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주나라 모공정에는 이것이 동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움직일 동자인데 사실상 이것은 아이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가 아니고 아이 동자였어요. 서주 모공정에서 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동자예요. 아이 동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전국시대에 보면 여기 동자는 아이 동자 옆에다가 이 시험시험 갈 착이 붙었어요. 착받침이 붙었어요. 자, 이것이 1유형이고 또 이것이 2유형이고 또 세 번째는, 자, 여기는 아이 동자인지 무거울 중자인지 무엇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칠복자가 있어요. 칠복자가.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나라에서는 아이 동자와 힘력자를 썼어요. 요 글자가 발전해서 소전으로 갑니다. 중자와 힘력자로 이렇게 변화를 보이면서 지금의 해서 모양이 갖추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것이 초간이죠. 초나라 백서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착받침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이 동자예요. 아이 동자이고, 그리고 마왕태 백서에도 여기에는 아이 동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힘력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글자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 예변이 시작이 되면서 조전비는 바로 이것을 따라와서 이 동자가 무거울 중자로 변하죠.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남북도로 넘어오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굳어졌죠. 그래서 해서의 모양이 이제 잡혔어요. 이 명나라 왕탁이 쓰는 이 행서 중자를 보면 우리가 이 흔적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자, 이것이 무거울 중자죠. 자, 무거울 중자를 쓰고 이걸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 획을 이어서 힘력자를 썼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세로쓰기를 했어요. 가로쓰기를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로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가로획이 있으면 가로획부터 먼저 쓰고 세로획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로쓰기를 하게 되면 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쓰고 세로획을 쓰고 우선 그 중심선을 찾아놓고 그리고 가로를 쓸 거예요. 손수자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것은 주로 세로쓰기를 하는 습관이고, 손수자를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가로쓰기를 하는 습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자는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 행서초서를 쓰게 되면 자, 이획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즉, 점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나와서 밑에 두 획을 긋습니다. 이것이 중자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어서 쓰겠다. 그러면 이것도 나는 있겠다. 그러면 중자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기다가 힘력자를 붙이게 되면 즉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보았던 우인이 썼던 동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옛날 서가들이 썼던 이 동자의 초수는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동자이냐? 이것은 팀력자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무거울 중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실제로 이 획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거였고, 아까 보았듯이 이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걸 먼저 긋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었죠. 이것을 올라가면서 하고 이거부터 끄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힘력자를 이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습은, 이 모습의 동자는 이것부터 쓰고 이렇게 와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의 동자. 이렇게 이러한 모양의 동자. 또 하나는 이러한 동자.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대 서가들이 썼는 것을 보면 자, 장지 광구첩에서 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까지는 돼서 밑에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말하면 여기서 점을 찍고 이렇게 해 가야 될 것이 여기서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하트 모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우선 미루고, 그리고 육기가 평복첩, 진나라 육기가 평복첩에서 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왕이지가 유목첩에서 쓴 것이 이걸 썼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썼죠. 이것은 말하자면은 옛날 사람들이 쓰는 방식인 이 방식을 쓴 거예요. 지형은 똑같죠. 손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황정현을 보면 매우 좀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와서,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하나 두 개하고 중자를 썼어요. 그리고 힘력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맞게 쓴 거예요. 조맹부는 이렇게 해서 역시 왕이집하지요. 이렇게 해서 힘력자를 이렇게 가져갔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아까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해서 움직일 동자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앞부분에 앞장에 나오는 이 우임의 이 초소도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자예요. 특히 이것은 지금 가로쓰기를 하는 우리의 손에서는 이 글자가 매우 이거 쓸 거예요.